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공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자 가운데 특별검사 3명을 지명을 했는데요.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국정 현안이 그 많은 국정 현안이 있을 텐데 거기에 특검을 해서 어떤 경쟁했던 상대방 정당 이걸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그렇게 급했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정치적인 레토릭,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진짜로 2당을 없애서 1당의 민주당이 독재를 하겠다는 명백한 발상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발언들을 민주당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하고 있구나. 자, 이 3명의 특별검사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저는 그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특검 제도의 취약성이 있어요. 특검은 굉장히 임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적으로 좀 취약합니다. 이번에 지명된 특검에 있어서도 사실 그 조은석 감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대놓고 민주당 편을 들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근데 특검으로서 활동하면서 과연 공정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검찰, 경찰, 공수처, 수사기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거기를 활용하는 게 일단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규모가 일단 검사가 120명이나 투입되다 보니까 일단 치안 공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국민 세금도 최소 500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는데 거의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또 다른 특검을 만들어서 더더군다나 정치적으로 취약한 특검이 그것을 지휘하게 한다. 이게 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3대 특검의 그 정치적인 그 편향 논란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은석 특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고검장 승진하고 감사위원회 임명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의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그 검사 생활하면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구속시켰는데 대부분 다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희정, 이광재, 정대철, 이런 분들 한광욱 비서실장,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도 이분이 구속시켰고요. 심지어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장인인 그 진영구 전 대검 공안부장도 조평사 파업주도 사건 때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하면서 이분이 구속시켰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많이 구속시켰는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분이 굉장히 독한 분입니다. 주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눈앞에 범죄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아마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은 좀 독하게 걸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이제 한 분이 이제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가지고 민중기 이분 판사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고 판사 블랙리스트 무슨 조사를 직접 담당해갖고 아주 강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특검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결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얘기했잖아. 정치 보복은 없겠다고 했는데 이 정치 보복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사실 그 특검에도 나올 건 없다고 보거든요. 나올 것도 없고 내란 특검이다 해봤자 사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김건희 특검도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문제고 그것도 10년 전의 일이고. 이게 정말 세금 써가지고 특검을 할 사안인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검찰에서 일부러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0명이잖아요. 웬만한 직원 2개 합친 인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나게 했는데 거기서 특별한 얘기 없다? 그건 또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기소를 할 텐데 그럼 그 기소가 상당히 무리하게 이어질 수가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내란 특검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에 무슨 뭐 김건희 여사 특검에 최상병 특검까지 해버리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모든 분야를 다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올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털게 되면 이제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선 이 3개 특검은 민주당으로서는 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하고 그 우리가 야당 시절에 계속 충돌했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김건희 특검 예를 들면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지금 양평고속도로 문제하고 다 포함돼서 굉장히 많은 열 몇 건이 지금 여기에 지금 연루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그 3대 특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차제의 윤석열 정권과의 어떤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의 환부를 도려내서 보수 정당이 새롭게 재탄생한다는 의미에서 이 특검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그 야당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지난번에 아쉬운 거는 마치 여전히 그 내란을 옹호하고 김건희, 윤석열 두 분을 옹호하는 듯한 보호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 자체가 도리어 난 국민의힘의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적하신 것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 진작 받았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이미 끝났을 거예요. 그걸 왜 이렇게 안 받아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지. 정권 초기에 받았으면 사실 이거 끝나고 사람들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이걸 계속 끝까지 안 받다 보니까 이쪽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특검이 시작됐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국민이 생각보다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멈추고 여기 관련된 부분은 역대급 특검을 만들어 수사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대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요. 국민의힘에서 수사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수사할 거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방식이 전례가 되면 전체 사법 시스템은 망가진다는 거죠. 정치 권력이 수사나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대의원칙인데 그게 지금 허물어져 버렸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 그다음에 정부하고 당정협의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저는 기준인 것 같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 번째는 어떤 것이 정의로운가, 두 번째는 국민의 그 편의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이 사사롭게, 즉 특정 정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세 가지 기준 하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 수사권을 완전히 그 시스템 자체를 갖다 민주당에서 이것 때문에 다 망가뜨려 놨어요. 옛날 검찰 수사하면 간단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공수처가 있죠, 검찰이 있죠, 경찰이 있죠, 그다음에 또 국가수사청 이걸 만든다는데 그걸 딱 보니까 국무총리 산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준사법권이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행정부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라고 한다면 경찰은 그게 안 됩니다. 왜? 행정부에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옷 벗은 변호사라도 하는데 그 독립성의 그 담보가 되는 건데 경찰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에 딱 종속될 수밖에 없고 검찰은 아예 수사를 못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뭡니까? 지금 일반 그 형사 사건 있잖아요. 처리하는 게 지금 1.5배 기간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전 두 가지는 필요하다고 봐요. 길게 끌면 안 됩니다. 네. 이 사건은 그 금년 연말 안에 일괄 기소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6개월 안에 일괄 기소해서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별건 수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그 검사들의 잘못된 수사 관행이 한 뭔가를 그 자기가 답을 얻어내기까지 별건 수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거를 3년 내내 반복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잘못된 행태는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은석 특검이든 민중기 특검이든 결국 수사는 검사가 합니다. 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서 검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심재륜 옛날 중수부장이 그런 얘기했죠. 검사는 칼로 찌르되 비틀지 말라 그랬는데 검찰 수사라는 게 항상 비틉니다. 여기 검사 출신도 계시지만 수사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다른 거를 엮어서 무조건 보냅니다. 특히 이게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은 그렇게 흐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홍표 의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수사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어떤 것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관철시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진심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그 측근들 의원들한테 몇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이 지금 막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해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정책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3대 특검이 본격화되면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이 내란 특검 뭐 이런 거에다 몰려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정책이라든가 국정 방향이 별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3대 특검 추진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나도 딜레마다.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고민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정말 진심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